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근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중국 경제 성장 소식이군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6.5%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6.5%에 그치며 바닥을 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은 중국 거시경제 보고서에서 중국은 올해 연초에 정한 국내 총생산 증가율 목표치인 6.5에서 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 성장률을 6.5%로 예측하면서 현재 부동산 투자 감속의 효과가 내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 하방 압력의 증가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펀더멘털이 견조하지 않은 만큼 경제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은 바닥 다지기가 이어지면서 내후년에나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내년 경제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할 요인으로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위험 요소로 지속적인 부채 증가를 들었습니다. 마오쩌나 인민대 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의 채무 규모가 비교적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유기업 부문의 채무 위협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생산 과잉 상태의 해소가 관건인 시기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부채 기업과 과잉 생산 기업의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일본 소식이군요. 일본이 해외 고급 인력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인력에 대해 1년만 체류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요건을 현행 5년 이상 체류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체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1년만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고도 전문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학력과 경력, 연소득, 연구 실적 등 여러 항목의 점수를 대해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서 점수가 높은 외국인에게 1년이란 체류 기간을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성장 분야에 기여한 외국인 등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도의 기술과 경영 기법 등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를 일본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의 능력을 경제 성장과 연결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입니다. 법무성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집권 자민당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일본이 아주 대대적인 인적 자원을 흡수하기 위한 개방 정책을 쓰는데요. 자, 이웃 나라가 이런 길을 가는데, 자, 우리는 또 어떤 대책을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네네. 다음은 건강 소식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수면 부족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악화시킨다. 이런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면 부족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원인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병원은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가 만성 신장 질환을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으로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 430여 명에게 손목 수면 모니터를 5일에서 7일 동안 착용하게 하고 이후 평균 5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하루 수면 시간은 평균 6.5시간이었습니다. 네. 관찰 기간 이 가운데 70명이 신부전으로 발전해 48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1시간 추가될 때마다 신부전 위험이 19%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도 신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낮에 졸리는 환자는 그렇지 않는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과 혈압 그리고 당뇨병 등을 고려해서도 수면이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국 잠이 보약이라는 결론이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니 차라리 탄핵에 나서던지. 자, 이것이 청와대의 메시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야권은 이 탄핵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거듭해 왔는데요. 이 장기전인데다가 변수도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고, 그럼에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고, 자, 이제는 탄핵 소추안 발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야권이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야3당의 의견은 모아진 것 같고요. 예. 그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오늘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 추진 기구도 당내 설치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당내 추진 기구에서 탄핵을 발의하는 시기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탄핵 발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핵 추진 기구는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며칠 내로 가동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이 월요일이긴 하지만 예. 이번 주말 26일 촛불 집회, 5차 집회까지 보게 될까요?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이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의원분들 20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탄핵 소추서 역시 여러 가지 그 법률의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될 필요도 있으니까 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까지 4차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이제 이 촛불 집회 보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이 시민들, 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까지도 다소 신중하게 온 것 같고요. 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시간이 꽤 걸릴까요? 국민들이 더 오래 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여전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진 퇴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탄핵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직무집행 정지 등의 이제 사유가 있고 하니까 네.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퇴진을 결정하는 것이 네. 가장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혼란도 피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자진 퇴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퇴진을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자진 퇴진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 네. 잘 없어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탄핵과 병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아무튼 큰 기대나 또 요구 사항은 자진해서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아직도 하야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 어제도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기류를 보건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문제인데요. 자, 탄핵을 이제 논의해 보면 이 검찰 수사 어제 중간 발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새 인물에 대한 이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 내용 일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범죄 혐의만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요건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헌법 65조에 보면 이제 탄핵 요건에 대해서 헌법이나 또 법률을 위배할 때는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해서 그 요건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로 나와 있는데요. 네.
어제 그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와 그리고 공소장을 보면 한 8가지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근데 문제는 그 위법행위가 단순하게 대통령이 뭐 가담하거나 협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주도적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또 대기업에 요청을 한다든지 등등의 이렇게 사유에서 대통령이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정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사유는 정말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보는데요. 그 하나하나 사유야 그들이 다 막나지 않지만 재단 설립할 때라든지 또 관련해서 대기업체 요구한다든지 용역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그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법률 위반이 앞으로 밝혀질 것도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공소장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중대한 법률 위반에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법 위반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사실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사유 중에 일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국민들이 조금 더 이 분노감이 드는 것은요. 대통령이 이제 1차 사과하고 2차 사과가 포함된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거짓말을 많이 한 정황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대선 때 연설문이나 홍보에 이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청와대 보좌 체계가 이제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올해 4월까지도 계속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짓말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연설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때 초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4월 달까지 올 4월까지 했고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잘 이렇게 아는 친분 관계가 있는 최순실 씨를 잘 관리를 못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지 못해서 일어난 최순실 씨에 대한 마치 잘못된 행동이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가담이나 위법행위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대국민 상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훨씬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공범, 정범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사과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국민들에게는 아주 정말 놀라울 만한 경악할 만한 그런 사유에서 그런 부분이 아무튼 다 종합적으로 지금 탄핵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야권은 뭐 탄핵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제 무소속 의원까지 다 포함을 해도 이 야권 의원이 지금 171분이죠? 그럼 29분 이상의 결국은 새누리당에 이제 이 탄핵 찬성표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비박계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에 따르면 32명 정도는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이 탄핵 국회에서의 가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결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걸 저희들이 이제 발의해서 또 발의 전에 이제 충분한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칠 때는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많은 물밑 대화보다는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투명하게 뜻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의 95% 정도가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잘 이렇게 헤아린다면 저희들은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도 상당 부분 동의 내지 동조하리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탄핵 가결 요건인 200명의 국회의원 동의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군요. 2004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직무정지가 풀리고 직무로 복귀하셨었는데 자, 이번에 헌재의 판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2004년 당시에는 이제 탄핵의 사유도 소추 사유가 사실은 선거 중미 위반인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헌재에서 인정된 사유도요. 나머지 기각된 거 말고 인정된 사유도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의 소추 요건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특정 정당 지지하는
발언 정도를 해서 네.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소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와 지금은 소추 사유가 틀리고요. 나아가서 당시에 65 발의를 할 때 65%의 국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실제 광화문이나 시청 앞 광장에 많이 모였던 분들은 그때 촛불을 했던 분들은 많은 반대했던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형법이나 법 위반의 정도가 굉장히 중하고 네. 또 95%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 안 할 뿐만이 아니고 네.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약 74% 이상 네.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하고는 정말 틀리고 이번에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는다면 현재 역시 인용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탄핵의 사유가 다르다. 이번엔 좀 명백한 이제 이 위법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네. 이 결국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판결이 네. 나올 때까지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리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이세요?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해서 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이렇게 수용을 해주셔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툭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받으라는 것이어서 그 요건도 맞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하는 총리에 대해서도 안 받고 좀 시간이 이제 지체돼서 지금은 네.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선 후퇴로는 안 된다. 네. 이제는 사퇴를 해야 된다.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진 내지 하야를 전제로 하는 그리고 이제 탄핵을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총리 인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네. 이전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선 후퇴를 해서 국정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선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총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퇴진 또는 탄핵에 따른 총리의 인선이 돼야 된다라는 면에서 네. 이전에 저희들 총리 이야기했던 거하고 틀리고요. 그런 또 면에서는 지금 바로 이 총리 논의를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퇴진에 대해서 좀 선퇴진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탄핵을 발의하고 탄핵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이제 이 총리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제가 일주일 전에 퇴진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고 또 오늘 탄핵을 결정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전에 말했던 그런 총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일단은 탄핵 퇴진으로 최대한 이렇게 지금 집중을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또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선 거국 중립 내각 총리 임명 후 박 대통령 퇴진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이 대통령 탄핵 추진과 국회 총리 추천은 병행하기 어렵다. 병행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입장이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 해법이 어떻게 좀 현실화가 될까요? 이제 약간씩 입장이 다른 것은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틀려서 충분히 이제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다수의 의견 또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제 그 국민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이제 대선 주자들이 네. 이제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그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주도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그런 총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진 또는 탄핵에 기음한 또는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총리를 하는 것이 혼란을 없앤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박지원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거하고는 좀 의견이 틀리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우려했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는 네. 적어도 퇴진이나 탄핵 또는 하야를 전제로 하는 총리여야 되는데 지금 정진석 대표 경우에는 그런 건 안 된다. 그 말은 이 총리를 임명하고 임기를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네.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그런 좀 경로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탄핵의 이제 확정은 아니더라도 진행이 시작되면 대통령은 그럼 야권 혹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 카드를 받아서 임명을 할까요?
네, 그게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라는 결과까지 가기 전에 네. 자진 이제 퇴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이 봤을 때 정말 엄중하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도저히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수행을 못한다라는 네. 것이 다수의 이렇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맞춰서 국민의 네. 뜻에 따라서 자진 알겠습니다. 사퇴뿐만이 아니고 총임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입장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